20일 월요일 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일 11월 초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항공여행 외국인에 대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새로운 백신 의무 정책이 기존의 국가별 입국 제한을 대체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백악관 코로나 바이러스 조정관 제프 지엔츠는 모든 외국인 방문객은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고 미국행 항공사에 탑승하기 전에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비행기로 여행하는 방문객들도 비행 72시간 전까지 음성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한 접촉 추적이 강화될 것이며 비행 시 마스크 착용은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미국인은 출발 1일 이내에 음성 테스트를 제공하고 도착하면 다시 테스트해야 합니다. 행정부는 또 이 백신 접종 의무화가 기존의 국가별 여행 제한 방안을 대체하게 될 것이며 이 규정은 미국으로 여행하는 비시민권자, 즉 외국인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또한 이번 변경으로 EU와 영국발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가 완화돼 바이든 행정부와 유럽 몇 개국과의 갈등을 줄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에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영국과 EU 26개국, 아일랜드,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란, 브라질, 인도에서 최근 14일 머문 적이 있는 대부분의 비시민권자에 대해 입국을 제한해오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비필수 업무를 제외하고는 국경 이동이 제한돼 있으며 이 조치는 10월 2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유럽은 지난 6월 확진자 감소로 미국인의 여행을 개방했으나 지난달 다시 제한 국가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에서 승인된 3가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1:1 연구에서 실제 효능 면에서 모더나 백신이 화이자보다 약간 우위에 있으며 존슨앤존슨사의 얀센 백신이 3번째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바이러스의 71%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이자의 백신은 입원에 대해 88%의 보호를 제공했고 모더나 백신은 93%의 효과를 보였습니다. CDC는 올해 3월과 8월 사이 코로나로 입원한 3,600명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 접종에 대한 전국적인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실제 데이터는 백신에 의한 보호 수준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지만 세 백신 모두 코로나로 입원하는 데 대한 상당한 보호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 백신의 효과는 2차 접종 후 4개월까지 91%를 보였으나 그 이후 77%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반면 모더나의 경우 2차 접종 완료 4개월 후에도 92%의 효능을 유지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투여량이나 백신의 접종 간격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화이자는 3주 간격, 모더나는 4주의 접종 간격을 가집니다. 그렇지만 연구팀은 이 연구가 입원하지 않은 대다수의 코로나 백신 접종자에 대한 분석을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백신 접종사 전수 조사 시 결과는 다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20일) 월스트리트는 개장과 동시에 광범위한 매도로 인해 주가 폭락이 발생했다고 알렸습니다. 중국 거대 부동산 업체들의 채무와 이에 대한 불이행 우려가 커지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에 미칠 수 있는 피해 가능성으로 인해 대규모 매도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에버그란데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부채가 불이행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S&P 500은 동부표준시 오전 11시 50분 현재 1.8% 하락했습니다. 1월 이후 처음으로 한 달 증세 추이가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테크 기업들의 하락이 두드러져 애플 2.3%, 엔비디아가 3.7% 하락했습니다. 10년 국채 수익률은 금요일 1.37%에서 1.32%로 하락했고 유가는 1.5% 하락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가격도 폭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세계 암호화폐 가치는 20일 오전 1조 9천억 달러 미만으로 떨어져 24시간 전에 비해 11%나 빠졌고 달러 환산 시에는 2,500억 달러가 증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이자 제약사는 어린이용 코로나 백신에 대한 효과 발표에 의해 0.9% 상승했습니다. 스탠리 모건의 전문가는 경제가 예상보다 심각한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있다고 해도 연준이 시장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면서 주식이 10%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준은 오는 22일 최신 경제 및 금리 정책 업데이트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내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원 입법 고문이 이민 개혁안이 예산 조정 법안에 포함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드리머 290만 명과 불법 이민자 800만 명에 대한 구제 법안이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상원 입법 고문에게 대안을 제시하며 재고를 요청했고 필요시 강행 처리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제외되거나 포함되더라도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다카로 거주 권한을 유지하고 있는 드리머들과 필수 직종 서류 미비자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 상원에서 예상 조정 법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 조치인지를 판정하는 엘리자베스 맥도너 입법 고문은 이민 정책의 일대 변화를 추구하는 제안은 예산 조정 규칙을 초과하는 사안으로 이를 예산 조정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입법 고문의 판정을 받지 못해 연방 상원에서의 단순 과반 51표로 민주당 독자 가결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원 다수당 대표인 척 슈머와 드림 법안 저자인 딕 더빈 상원 의원은 입법 고문의 판정에 실망했으나 이민 개혁안을 예산 조정법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BS는 20일 발표에서 전국적으로 2만 5천 개의 의료봉사 및 일반 소매 직원을 모집할 것이며 일리노이에서만 600명의 신규 채용이 있을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9월 24일 하루 동안 전국 가상 커리어 이벤트를 진행해 시간당 $15에서 시작하는 파트타임 및 풀타임 채용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규모 신규 채용 발표는 코로나 변이 확대를 비롯해 올해 독감 발병률 증가 예상과 함께 확대되고 있는 코로나 예방접종과 검사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다고 예상된 이후 나왔습니다. 자격에 부합하는 구직자들은 모바일 지원 기능을 사용해 25000 번호로 CBS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CBS 헬스 커리어 웹사이트를 방문해 당일 즉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체 채용 진행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므로 현장 지원이나 면접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월 20일) 월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32,731명, 신규 사망 311명, 백신 완전 접종률은 55.3%를 나타냈습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2,198명, 신규 사망자 수는 16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52.7%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